BMW 뉴 550이 엑스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전면부 그릴의 디테일 그리고 범퍼에서도 일반 모델하고 차별화되는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전동화 한 스푼 추가했고 스포티한 감각도 훨씬 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릴의 디테일과 DRL의 디테일에서 날카로운 느낌들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좀 어색한 느낌, 기존의 BMW에서는 조금 어색한 각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멋있고 스포티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본닛 위의 주름은 날카로우면서도 굵직하게 두 개의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키 연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퍼들램프가 앞쪽에서부터 진하고 밝게 쭉 뻗어 나오는데요. M 로고를 형상화 시켜주고 있고요. 앞뒤도 손잡이에는 간접 조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렉터는 없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근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앞쪽 도어는 인터랙션 바가 있는데 뒤쪽에는 없습니다. LED가 그렇게 밝은 건 아닌데요. 풋램프가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앞쪽 도어도 열어보면 별도의 리플렉터는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인터랙션 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선명합니다. 풋램프는 뒤쪽과 마찬가지로 앞쪽도 자리 잘 잡고 있고요. 뒤쪽보다는 앞쪽이 좀 밝긴 하죠. 인터랙션 바는 야간에 보면은 정말 화려합니다. 낮에 봐도 화려하긴 했지만은요. LED 헤드램프는 초반에 세리머니 포함이 돼 있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에는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까운데요.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고요.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던가요? 그릴의 주변부를 야간에 보면 이렇게 조명을 더해놨는데요. 역시 이 조명에 있어서는 BMW가 시장을 리드하는 모습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안 돼 있고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도 거슬리는 것도 없고요. 일단 시야광은 답답한 거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상향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아주 잘 맞죠. LED 헤드램프의 오토 모드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상향과 하향을 유연하게 전환시켜 줍니다. 주변 광량을 인지해서 필요한 만큼만 쭉쭉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간에 저 멀리에 있는 안전 표지판들은 인지하기 좋고요. 또 확인하는 정도만 부분적으로 밝게 밝혀주고 상향으로 전환을 해주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내려주고 또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도 장점이죠. 주변 광량이 어느 정도 있는 도심에서도 유연하게 작동을 잘 해줬고요. 지금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가로등이 별로 없고 아주 어두운 국도 구간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합니다. 오토모드의 활성화가 민감도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 있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차량이 있을 때 가까운 쪽부터 조수석을 기준으로 상향을 쭉 들어주고요. 지금 앞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운전석도 같이 상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유연한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방향지시등의 인터벌이 독특합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 하는 이 인터벌이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순차 점등 방식일 것 같은데 그냥 일반형입니다. 앞쪽에는 인터벌이 좀 더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앞쪽이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고요. 측면부의 비례감이나 균형감은 BMW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확실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 넉넉하고요. 앞뒤 오버행에서 앞쪽 오버행을 조금 더 짧게, 실제 사이즈도 그렇고 디자인 면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쐐기형 디자인의 스포티한 느낌들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휠은 21인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릅니다. 앞쪽은 255, 35, 21이고 뒤쪽은 285, 30, 21입니다. 휠 디자인도 훨씬 더 커 보이고 관리하기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훨씬 더 커 보이고 스포티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는 각을 역시 살려주면서 사이드 스커트의 컬러는 좀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PHEV 모델이다 보니까 충전구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 앞쪽 휀다에 자리하고 있고요. M 배지 선명하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정 방식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 역시 바깥 아래쪽에 사이드 스택과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락이 일단 걸려 있습니다. 감압이 필요해서 그렇고요.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연결되는 라인도 두툼하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립 스포일러가 달려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기에도 좀 스포티한 느낌들도 가져가지만은 실제 다운포스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쪽 디자인에 비해서 뒤쪽은 처음 봤을 때부터 아주 만족스러웠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 잘 디자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날카로운 느낌의 날렵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더 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퓨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들 잘 담아주고 있고요. 머플러는 바닥을 향해서 듀얼 타입으로 구경이 꽤 큼직합니다. 버튼을 살짝 누르면 전동 트렁크 오픈이 되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 이 내연기관 모델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점, 이전의 PHEV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쪽에 마감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뒀는데 이 위쪽까지도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라보고요. LED 조명 갖춰져 있고 레버를 잡아당기면 2열 등받이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크고 긴 짐을 싣고 나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소화기나 충전 케이블 같은 것도 빛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트렁크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삼각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동 손잡이는 양쪽으로 배려가 되어 있고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BMW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락은 BMW 엠블럼을 눌러주면 됩니다. M이 터치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이 색띠가 빠져 있는 건 조금 아쉽네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도어 캐치 타입은 아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걸맞는 두께고 여닫았을 때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한 느낌? 냉장고나 금고를 여닫는 그런 느낌이 안정감으로 다가오고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짙은 브라운 컬러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유리, 천정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이너 커튼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개방감이 좋은데 틸팅 기능 같은 거가 있었으면 오픈까지는 안 바라고요. 틸팅만 돼도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인터랙션 바가 굵직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확실히 좀 세련된 느낌이 있고요. BMW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의 뒤쪽에 전동 선쉐이드 컨트롤 가능합니다. 레버를 잡아당겨서 전동 트렁크 오픈할 수가 있고요. 맥포켓은 크기나 각도가 적당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시트는 가죽의 질감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안장의 길이 조절, 럼버 서포트 4way,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을 때의 날개의 조임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본 전동 기능도 충실하게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벨트에 이런 BMW M 색띠 같은 것들은 잘 들어가 있죠. 헤드레스트는 두툼하고 쿠션감이 좋아서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센터 터널은 조금 높은 듯 싶지만 기능면에서, 그리고 팔을 이렇게 거치했을 때 자연스러운 몸의 이 위치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의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는 그냥 일반형입니다. 길이나 각도가 나쁘지 않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기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카본 그레인 같은 것들의 질이 좋습니다. 인터랙션 바는 구석구석 아주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의 D컷인데요. 요 M 로고 선명하고 요 부분이 저는 보면 볼수록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좀 독특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는 전기 모터가 먼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조용하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HUD도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이 큼직한 크기에서도 편리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클러스의 구성은 다른 BMW 차량들과 같고
방향 지시등도 한번 돌려드려 봅니다. 이 안에 컨텐츠를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요약된 정보로 길 안내를 볼 수가 있고요. 증강 현실을 활용해서 바깥쪽에 보이는 저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다스에 관련된 기능들을 체킹할 수도 있고 효율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연비 말씀드리는 거고, 내비게이션을 이 안쪽에서 볼 수도 있고, 지포스 같은 것들 그리고 컨텐츠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안쪽에 컨텐츠를 다양한 디렉셔널 뷰, 어시스트 뷰, 스포츠 화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축소하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로 놓고 다니는 게 제일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어백 부분이 각이 지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죽으로 감싸져 있진 않은데 이 소재라든가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듭니다. 패들 시프트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달려져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왼쪽,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과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메뉴 변경은 오른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약간 꺾여 있으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이 후진 보조 장치가 있어서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반응을 해주고요. 후진 보조 장치는 클러스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카메라의 워킹을 달리 가져가서 좀 구석구석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좋고요. 오토로 놓고 다녀도 가까이 붙으면 또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BMW가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기본 메뉴 구성 편리하게 잘 돼 있고요. 아이콘 같은 것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물리키가 없고 안쪽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 않았고요. 시트 컴포트 기능은 운전석하고 동반석에 적용이 되는데요. 냉난방 기능 포함을 해서 컴포트 세팅도 지원을 해주고 자동 위치 조절까지도 꼼꼼하게 잘 갖춰두고 있습니다. 비상등은 아래쪽에 터치 타입으로 있는데요. 인터랙션 바 굉장히 화려하죠. 공조장치의 대부분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4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렇게 4가지 컨트롤이 가능한데 성질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성해 제거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바로 터치 타입으로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으로 에어벤트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고요. 방향 조절은 이 작은 부분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꺾어서 상하좌우의 에어벤트의 각도는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여닫는 거는 전자식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오픈 타입의 컵홀더 2개는 테두리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 좋고요. 시동 스위치, 이 토글 타입의 기어 노브는 되게 좀 딸깍딸깍하는 이 조작감이 참 좋습니다. D에서 R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고요. D에서 한 번 더 내리면 S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P이자 이 파킹은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을 했는데요.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뒤쪽에 오토홀드 자리하고 있고, BMW의 아이드라이브는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용하기가 점점 더 좋아지고 보기에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좋죠. 크리스탈로 이 컨트롤러를 마무리해 주니까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돌리는 방식, 누르면 뮤트 기능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마이 모드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개,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그 다음 실내 분위기를 다양한 형태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줍니다. 버튼을 눌러서 양문형으로 안쪽에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넘어가는 순간 릴렉스 기능이 설정이 됐는데 좀 바꿔볼게요. 그냥 일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안쪽에 공간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깊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2V 파워 아울렛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수납은 이렇게 살짝 누르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천천히 열리고,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마감은 BMW답게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요. 실내 내장재, 선정 내장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고, 지금 선쉐이드를 열어봤는데요.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참 걸리죠. 선바이저는 좀 도톰한 편이고 클립도 꼼꼼합니다. 거울이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LED 조명, 거울 커버 연동된 거, 그리고 바 형태로 위쪽에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SOS 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내 등은 터치 타입으로 모두 LED 구성이고, 실내 거울은 이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이 좋은,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큼직한 하우징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듯 싶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4분의 1 바깥쪽 지점으로는 광각 처리를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안전시야 확보에 유리하죠. 안전벨트 높이 조절은 아쉽지만 안됩니다.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와 안장 길이 조절, 거기에 등받이의 날개 조임 조절까지 운전석과 동일한 전동 기능 지원을 해줍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은 큼직한 편이고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고요. 선쉐이드는 메인 그리고 이쪽 창까지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압축하고 같고요. 매포켓이 큼직해서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바닥 공간은 조금 아래로 이렇게 깊이 파여 있으면서 평평하기 때문에 발 공간 확보에 좋은데요. 가운데 이제 턱이 조금 올라와 있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이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은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등받이 각도가 조금 또 서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호불호가 나뉠 듯 싶고요. 헤드레스트는 작지만은 이 텐션이 그렇게 많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돼 있고 암레스트는 잡아당겨보면 안쪽에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내장하고 있습니다. 승하차도 편리하고 뒤쪽에 매포켓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브라켓이 있어서 여기에 어댑터 연결해 가지고 뭐 테이블을 놓는다든가, 그리고 위쪽에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B필러 안쪽 그리고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아래쪽에는 통풍 열선만 가능하죠. 열선 3단 조절 가능하고 공조장치 이 포지셔닝이나 이 바람의 세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뒤쪽으로 각각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실내 느낌은 인터랙션 바가 한껏 실내를 더 세련되고 좀 화려해 보이게 해주는 것 같고요. 최근 BMW의 공통된 디자인 특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보면 볼수록 저 에어백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의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 5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또 큰 차량은 아닌데요. 7 시리즈에 비교하면은요. 그래도 이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차량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도 그렇고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특히 지금처럼 좁은 도심 이면도로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전기 모터가 5세대 BMW e드라이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전기 모터랑 배터리 파워트레인은 이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인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1, 62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제가 2번 정도 풀 충전을 해 봤는데 75에서 83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61, 62km대의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너무 좀 소극적인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7.8kW급의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현 모델의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될 듯 합니다.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볼 때 매끈한 느낌이 좋은데요. 적응형 어댑티브 댐퍼가 장착이 돼,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거나 이 포트홀 있고 노면이 조금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가더라도 시정일관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단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이 시기에 적절하게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이 댐핑 컨트롤이 반응을 해 주는데요. 적응형 M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스포티하게 내달리고 싶을 때는 충분한 가속감에 걸맞는 안정감 있는 서스펜션을 유지해 주고요. 지금처럼 도심에서 천천히 주행을 하거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쫀쫀하면서도 탄력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느낌들을 운전자랑 이 뒤에 앉은 탑승객에게 선사해 줍니다. 카메라를 활용해서 바깥쪽에 있는 상황을 클러스 안쪽에 이렇게 이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해 주는데요. 이게 아니 앞에 보면 되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야각보다 본넷 끝쪽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바로 아래까지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아래까지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 제가 시야로 보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폭 넓고 그 앞쪽까지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은근 적응되면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거의 PHEV 모델들은
이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전기 모터는 그렇지만 뒤쪽에 배터리가 자리하는 것 때문에 트렁크가 내연기관 대비 협소하거나 또는 연료 탱커를 조금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 이 모델은 내연기관하고 연료 탱크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이 동일합니다. 연료 탱크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연비 측면에서 유리하게 갈 수가 있고, 왜냐면 일회 충전하고 일회 주유했을 때에 차가 담을 수 있는 양이 내연기관하고 같기 때문에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의 활용도도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10.1km고요. 이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EV 모드의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2.9km인데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영하권에서 제가 시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킬로와트아워당 3km 중반대의 전기, 실전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100% 도심 주행만 하더라도 8km 후반에서 9km 중반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이피션트 모드 써가지고 제가 연비에 좀 신경을 썼을 때는 10km 중반에서 11km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괜찮은 실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이렇게 3가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각 모드 안에 들어가면, 이피션트 안에 들어가서도 조금 더 모드를 세분화 시킬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 선호에 맞게 좀 변경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을 훨씬 더 잘 맞춰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도 구동장치, 주행 다이나믹, 스티어링 휠, 댐핑 컨트롤, 그리고 이 등받이 날개 부분 이렇게 조여주는 부분도, 이런 것까지도 다 개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포츠로 가져갈 거냐 스포츠 플러스로 가져갈 거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놔서 BMW가 참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의 설정, 모드 간의 편차도 분명하게 가져가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가져가면서도 각 모드의 개별 세팅을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까다로운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적응형 M 서스펜션이 이 댐핑 컨트롤을 아주 빠릿빠릿하게 해주니까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 BMW의 X드라이브가 유기적인 반응을 해주고 있어서 실제로 제 운전 실력보다 차량의 컨트롤이 훨씬 더 손쉬운, 내가 마치 프로 드라이버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매끈한 이 코너링, 와인딩 로드에서도 과격한 드라이빙을 할 때, 차를 좀 극단치로 몰아붙이려고 할 때도 자신감을 갖고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참 이 컨트롤이 쉽다 그럴까요? 최근 BMW의 이 순정 내비게이션은 적재적소에 맞는 대응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러스터 안쪽에 교차로 구간이 나오면 실제로 이렇게 좀 크게 확대시켜 주고요. 조금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화면을 분할해 가지고 실제 화면으로 그 위에 이렇게 얹어 가지고 목적지를 계속 안내를 하고요. 지금 이제 요런 방향입니다. 이렇게 교차로나 아니면 제가 그 IC 입구로 진입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런 그 디테일에서 만족도가 높거든요. HUD도 큼직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의 이 반응성이라든가 연결성이라든가 또는 이 주변 환경에 맞춰 가지고 이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고속도로 주행하기 전에 이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60km, 막 70km 정도까지도 탈 수 있다 보니까 도심 출퇴근하는 도심 생활자분들한테도 뭐 근거리 출퇴근이라고 하면 2-3일 정도도 일회 충전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고속도로에 들어오면은 BMW의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이죠. 313마력 발휘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내연기관의 아주 카랑카랑한 그리고 힘있는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모터까지 또 협업을 해주니까 확실히 효율 측면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억이 넘는 차량인데 이 파워트레인이나 셰시라든가 서스펜션의 세팅 이런 것들은 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중접합 차음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1억이 넘어서지 않았으면은 그냥 얘기를 안 했을 텐데 1억이 넘는 차량 치고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실링 같은 것들이 되게 치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터널 안쪽을 주행을 할 때 뭐 국몽유나 풍절음 같은 것들,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들도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요. 뭐 이 전기 모터로 주행이 시속 135, 140km 가까이 갈 때까지도 유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이 EV 모드의 커버리지가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폭넓게 전방위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조용하게 제가 체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휠 타이어 스펙도 광폭에다가 림 사이즈도 큰데 이 정도의 노면 소음이라 그러면 MVH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드라이빙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가 정확합니다. 최근 BMW 차량 시승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앞차와의 거리 조절만큼은 물리키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메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차선 변경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속이나 감속 부분에 어색한 느낌이 정말 잘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앞차가 갑자기 빠졌다고 확 달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움찔움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참 매끄럽습니다. 489마력, 토탈 시스템 출력은 489마력에 72.4kg/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상시 사륜 구동의 8단 자동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어비가 좀 일정하게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어 단수에서도 답답하거나 좀 앞쪽에는 붙어있고 뒤쪽은 붕 뜨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촘촘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뒤에 이렇게 좀 붕 떨어지는 느낌도 적기 때문에 속도에 맞는, RPM에 맞는 굉장히 좀 경쾌한 느낌들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코닉 사운드를 켰을 때의 엔진 사운드, 배기음이랑 엔진 사운드가 좀 강조된 느낌이고요. 이걸 끄게 되면 스포츠 모드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내연기관 그 특유의 올곧이 내연기관의 이 느낌, 직렬 6기통 터보 엔진, BMW의 이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이 회전 질감이 카랑카랑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전 질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엔진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 달리다가도 킥다운을 했을 때는 전혀 주저함이 없고 이 차가 터보 엔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원시원한 느낌, 그리고 이 터보렉 같은 것들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량 중량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PHEV다 보니까 전기모터 추가되죠. 거기에 배터리까지 있어서 결코 가벼운 중량이 아닌데도 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런 경쾌한 느낌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 살짝 아래쪽 1470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 기준 속도로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소음이나 연비 측면에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차량의 최고 속도는 250km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제로백이 4초대인데요. 시속 100km까지 내달리는 느낌하고 100km에서 200km까지 내달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느낌들의 차이가 대부분 차량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 제로백이나 100km에서 200km까지 쭉 뻗어나가는 그 느낌이나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지? 정말 대단한데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너무 매력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함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차선을 조금 급격하게 변경하더라도 움찔움찔하는 이런 이 로우레이나 피칭에 대한 대응들도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니까, 제가 아까 이 도심주행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 제 운전 실력보다도 차가 잘 받쳐주니까 정말 제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자신감을 운전자한테 팍팍 전해줍니다. 차량이 복합 연비 기준으로 10.1k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12km대 후반에서 13km대 초반에 아주 준수한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5 시리즈, 550,
2가 붙긴 했습니다만 550 모델에서 13에서 14km 정도 실연비 확인하는 게 진짜 매력 있는데요. 이 최적의 감쇄력 조절로 시종일관 아주 제가 쫀쫀하면서도 물컹하지도 않고 완전히 단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런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은 적응형 후륜 에어 서스펜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의 기울임을 최소화해주는 ARS라고 하죠.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롤을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에서 정말 만족도가 좋았고요. 이런 국도 구간에서도 와인딩 로드 거칠게 몰아붙여 보더라도 차가 잘 버텨주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ARS라든가 또 양쪽 바퀴의 구동력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ARC라고 해서 액티브 롤 컴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운전하고 컨트롤하는 이 제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정감, 편안한 느낌들, 거기에 다이나믹함까지도 완벽하게 갖춘 차량이 바로 BMW 뉴 550e 엑스드라이브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대한 변화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BMW M5도 최근 모델을 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전동화가 내연기관에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550e의 출현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달리고 이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만끽해 주면서도 전비도 있고요, 연비도 좋고요, 또 도심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다니려고 할 때는 60-70km 정도를 일회 충전으로요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차의 가치, 가격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과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 차가 과연 이 슈퍼 스포츠 세단 바운더리에 들어갈 수 있는 550e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면이 파여 있고 갈라져 있고 막 울렁울렁하고 여기 난리도 아닌데요, 이런 데 다니더라도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요. 과속 방지턱 다시 한번 넘어봐도 올라설 때, 올라서고 나도 이 리바운드가 적당하게 한번 살짝 이렇게 탁 받쳐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 앉은 승객까지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 자세 제어도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제가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꼭 한번 실제로 이 차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시승해 보시면은 뭐 한두 시간 정도만 타 보시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에 아끼지 않고 있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M5는 가격 부담도 있지만 일상에서 주행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 차도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런 그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가족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승차감도 포기할 수 없고 이 효율까지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과속방지턱 약간 높고 짧은 구간을 살짝 넘어봤는데요, 조른도에 넘을 때에도 차가 이 흡수를 잘 해주니까 승차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상 더 뉴 BMW 550e 엑스드라이브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